이번에는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시장도 참 지수로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의 질이 좋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친 요인 중에 이 국제사회에서 나온 목소리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토대로 시장 분석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추가 금리 인상 단행할까? 엔화 가치 올 들어 최고입니다. 자, 엔달러 환율이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40엔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8월에도 이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매니저님, 우선 오늘 하락의 원인, 엔달러 환율 하락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미 대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대선 토론이지 않았나, 또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더 엔화 쪽에 좀 영향을 좀 줬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심의위원들도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지금 엔달러 움직임에 좀 영향을 좀 줬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미국의 FOMC뿐만이 아니라 BOJ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일본은행의 이사회 위원인 나카가와 준코의 발언이 좀 나왔다. 이렇게 지금처럼 인플레가 움직일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엔화 강세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증시도 그 당시와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그 당시 과거의 상황을 좀 참고해야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지금의 현 시점의 상황은 전혀 공통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거의 한 8년여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3월, 그다음에 올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지금 0.1%, 올 7월에 0.25%. 어쨌든 지금 이제 주변 상황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엔달러, 그다음에 원달러 등등등 이렇게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저는 그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많이 산다. 아니면 원화,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많이 산다.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엔화 가지고 달러를 많이 산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또 엔화 대비해서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정세도 주변 정세지만 어쨌든 지금 공통점보다는 지금은 이제 주변 상황이 많이 틀리니까 지금 또 미 대선도 지금 이제 한 2달여 정도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카가와 준코, BOJ 정책심의위원회죠. 그 현지 시간으로도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무언가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때랑은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S&P가 역대 9월 달에는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틀리니까 그거보다는 추후 흐름이 나오는 사건, 계획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나온 다른 변수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니저님, 그래도 오늘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 8월에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이게 뭐 경기 침체 우려와 합쳐진다, 이렇게 시장에 굉장히 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시작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런 날이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뭐 우리 아시아 쪽 증시 자체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8월 5일 날 그렇게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7월 말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죠. 거기에 이미 지금 엔화가 투기적으로 순매도 포지션이 그때 거의 한 15만 계약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15만 계약 정도나 나왔다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는 롱 포지션이죠. 롱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그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세한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당장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얼마 전까지 확인했던 부분으로는 그 당시에는 7월 말에 15만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뭐 한 4만 계약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또다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USB, 그다음에 USB가 지금 제가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USB 40%, JP모건 75% 정도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됐다. 이미 이 정도는 됐다. 그럼 앞으로 뭐 이제 USB는 60%가 더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JP모건은 25%가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한꺼번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당했기 때문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당할까? 트라우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너무 거기에 뭐 집중하실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 이제 조만간에 또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는 또 미국이 지금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FOMC 회의가 또 진행이 되죠. 금리 정책이나 뭐 또 중간에 어떤 사건, 뭐 계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나온 내용은 발언일 뿐 어떤 의사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매니저님,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런 심리들이 생기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이 수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환율에 의해서도 우리 시장의 영향력, 변동 계속 이어질까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환차손이었습니다. 환차손.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달러를 들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예를 들어 뭐 1,100원이었다. 1,100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손실도 없고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1,100원을 가지고 다시 달러로 바꾸면 1달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가면 괜찮은데 지금 1,200원, 1,300원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나는 주식으로 손실 본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00원을 주면은 1달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이제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최근 이제 1,300원대가 훌쩍 넘어서 후반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들이 뭐해서 그동안 지금은 이제 팔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우리 시장을 받쳤던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은 이제 환차 이익을 거두고 좀 어느 정도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330원, 40원, 50원에서 조금 더 만약에 환율이 더 유지가 된다라면 오히려 환차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로 저는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이거예요. 1달러를 외국인이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4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400원을 줘요. 그럼 1,400원을 우리가 뭐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고 계속 가지고 있어. 근데 환율이 이제 떨어져서 1,200원이 됐어. 그러면은 나중에 1,400원이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1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뭐 1.1달러, 1.2달러를 주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환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환차손을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는 환차익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의 매도 폭탄 정도가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거는 곧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 심점 매매를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전문가라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도 폭탄을 던져놓고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죠. 이렇게 매도 폭탄을 던져놓고 오히려 다른 지금 유망 업종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을 조금 사고 있지 않나, 좀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FOMC 회의 이후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온다면 뭐 그때도 살만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지수를 눌러놓고 지금 외국인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업종을 사고 있다. 저가에 사고 있다. 사고 나중에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오를 때는 네. 얘네들이 이제 쉽게는 많이 빵빵 안 오르겠죠. 원체 지금 저점이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투자 심리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의 지수를 올리면서 얘네들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지금 저가 매수한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기업들 그때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좀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 최근에 8월 들어서 외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을 했다거나 혹은 뭐 코스닥과 코스피가 엇갈리는 이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방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코스피가 내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대응 전략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를 일단 한번 잠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잠시만요. 자, 코스피가 지지 라인이 좀 언제쯤 잡힐지, 바닥이 어디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한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조정받았던 구간까지 해서 뒤로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요. 네. 그어 보면은 매칭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 드리겠습니다. 매칭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한 2,450선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일봉상 이렇게 잠시만 여기를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지지 라인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남았다. 이 반등은 언제 시작됐느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지수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빠질 만큼 빠졌다.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9월까지는 일단 변동성은 좀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CPI가 잘 나오긴 나왔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뭐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근데 뭐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지금 말들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네. 예전에는 금리 인하만 한다 하더라도 와 하는 그런 시장이었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뭐 목숨 걸고 이야기하다시피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을요
자, 여기가 코로나입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 이렇게 움푹 패였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3,300까지 단박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후에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하락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점 잘 참고해 보시면은요, 금리가 이제 이 큰 악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향후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다 아는 거 말고 프래킹 주목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저희는 오늘 이 프래킹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에너지주 관련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매니저님, 이 프래킹이란 단어 먼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짚어봐야겠죠? 네, 프래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압 파쇄법이라고 수압 파쇄법.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미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풍부한 가스가 하나 있습니다. 셰일 가스라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안반, 그러니까 안반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바위에 많이 껴 있습니다. 셰일 가스라는 게. 그거를 깊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뚫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수압을 이용을 해서 그 관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압을 이용해서 그 바위를 깹니다. 그러면 이제 바위에다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셰일가스가 그 물에 같이 어떻게 돼요? 침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압을 이제 줄이면 그 물이 이제 다시 흘러나오겠죠. 그 흘러나오면 거기에 이제 셰일가스가 같이 묻어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제 물을 다시 위로 뽑아내서 정자를 해가지고 셰일가스를 만드는데 아마 요 방법을 프래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수압 파쇄법, 뭐 수압 균열법,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대선 토론 때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프래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프래킹이란 단어가 그리고 원래는 지금까지 이 환경을 좀 중시하는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기조였는데 뭐 오늘 해리스 후보가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뭐 표심을 잡기 위한 얘기냐 아니냐 이렇게 좀 공방이 오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당연히 유권자들의 표심도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이 해외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자, 매니저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 대선 관련해서 앞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까지 이런 대체 에너지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섹터 그리고 종목 매니저님이 꼽아주신다면 저희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뭐 이쪽이 가장 지금 유력시 보이고 있고 오늘도 지금 뭐 신재생 관련주들이 또 많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쪽은 어떻게 후보 쪽은 2차 전지, 신재생, 그다음에 메디케어 이렇게 좀 우리가 미 대선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쪽을 본다면 특히 2차 전지 쪽이 좀 올라온다면 우리나라 코스닥 쪽에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대장주가 바뀌긴 했는데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투자 심리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저기도 된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수력 쪽보다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이쪽을 조금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네,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쁘지 않고 또 한쪽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태양광이 움직이면 당연히 뭐 풍력도 움직이고요. 태양광 따로, 뭐 풍력 따로, 뭐 수력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섹터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SK 이터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 뭐 금양 그린파워라든가 그다음에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따라간다면은 대장주를 놓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대장주보다는 2등주, 3등주, 꼴등주를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만약 시장이 막 화랑장이면요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화랑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대장주를 놓고 2등주나 3등주 아니면 꼴등주를 관심 가져보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들은 관련 섹터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따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대장주보다는 따라가는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번에는 박춘현 매니저님의 내일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을 좀 오늘 관심주로 좀 골라봤고요. 네. 자, 이 종목 지금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업이고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 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연구과제 발표할 게 지금 한미약품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10월 11월에도요. 지금 유럽 종양학회, 세계약물연구학회, 표적암 등등등 지금 학회가 많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한미약품이 하반기에 13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좀 좋게 나와도 충분히 저는 좋은 시장 될 거다. 좋은 또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미약품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특히 여러분들 목표가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손절가 25만 원은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 라인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한미약품 내일장부터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준현 매니저님 또 도움 말씀 드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매주 목요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시장 대응에 있어서 박춘현 매니저의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